혼자 있는 시간도 좋지만 함께하는 시간은 더 좋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함께 자라갑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자라가는 여성들 팟캐스트 한 꽃에 저는 소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봉봉입니다. 네, 봉봉님 또 새롭게 나와주신 분 또 한 분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무입니다. 네, 봉봉님. 반갑습니다. 나우님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롭게 나와주신 두 분 각자 소개 좀 간략하게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아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는 아들만 둘 둔 엄마이고요. 네. 집에서 딸 없이 제가 홍일점으로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도 받으시고. 네. 네, 우리 나무님. 네, 저도 똑같이 중학교 2학년 되는 딸아이랑 초등학교 5학년 올라가는 아들과 함께 하고 있는 나무이고요. 네. 제가 왜 나무를 했냐면 최근에 제가 마더와이즈에서 봉사를 하는 일이 나무를 만지고 작업하는 일이 많아서 계속 나무를 만지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나무에 큰 관심은 없었는데 오늘 딱 닉네임으로 나무가 생각나서 나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나 분위기가. 네. 나무를 많이 만지시면서 요즘 새롭게 나무에 대해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으세요? 나무는 그러니까 가공되지 않은 그 천연의 그 재료잖아요. 그래서 물론 시중에 되게 여러 가지 우리가 사용하기 쉬운 재료들이 많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자연으로 주신 재료를 저희가 만지면서 만지는 손길에 따라서 모양이나 느낌이 다 각양각색 다르게 나오는 게 너무나 따뜻하고 네. 되게 인간적이라는 또 생각도 많이 들어서 네. 만지면 만질수록 보면 볼수록 더 애정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렇게 나무와 요즘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나무님과 또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오늘 이야기가 기대가 되는데요. 주제 가족 여행 방송 들으셨는데 듣고 나서 어떠셨어요? 그 여행이라 그러면 그냥 뭐 마냥 노는 것만 좋아했지 그렇게 막 깊이 있게 의미 있게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은데 사모님 말씀 들으면서 가족 여행에 또 이렇게 제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많구나 또 새삼스럽게 다시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네, 여행을 좋아하세요? 근데 여행을 지금은 좋아하는데요. 그 전에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여행을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이랑 결혼 전에 저희 원가족이라고 하죠. 원가족은 그렇게 여행을 많이 다니지는 않았어요. 다들 좀 정적이시고 이렇게 집에 있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여행을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제가 결혼하고 남편이 돌아다니면서 노는 거 너무 좋아해서 남편 따라다 보니까 저도 좀 좋아하게 됐어요. 네. 저는 여행이라는 말만 들어도 좀 설레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이렇게 숲속의 피톤치드 같은 그런 느낌. 네, 여행이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 제가 여행을 직접 가는 것도 좋아하고 다른 사람 다녀온 이야기 듣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텔레비전에 요새 여행 맞아요. 프로그램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도 보는 것도 좋아하고 여행 가는 거를 계획 세우는 거. 네. 네, 이런 거 하는 것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여행을 생각하면은 막 기대가 되고 네. 피톤치드가 막 샘솟는 것 같다. 네. 저도 여행을 당연히 너무 좋아하고요. 근데 여행이라는 게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다고 해서 언제든지 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족에서의 상황, 뭐 시간, 돈 여러 가지가 이렇게 같이 허락할 수 있어야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기다려지고 그 시간이 더 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또 제 주변에 보면요. 그 가족여행 앞두고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막 여행 가서 막 남편이랑 싸우게 될까봐 걱정도 하고, 애들이랑 정말 뭐 24시간, 48시간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디 학교나 어디 원에 가지도 않고,
막 그런 것들 때문에 걱정하고 안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주변에 있기는 해요. 네. 저도 네. 가족이 그 집에서는 약간 좀 뿔뿔이 자기 생활을 하다가 여행을 가면은 함께 거의 같이 있잖아요. 잠도 같은 공간에서 자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혹시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있어서 미리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막 네. 기도 부탁도 하고. 네. 그렇죠. 맞아요. 기도 없이 여행을 가면은 좀 예상치 못했던 불화에 깊이 숨어있던 불화의 씨앗이 이렇게 튀어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동안 우리 여러 그 여행들을 또 많이 하셨을 텐데 또 결혼하고 나서 하는 여행은 또 다르고 그 결혼 전의 여행이랑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 기억에 남는 여행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저는 몇 달 사이에 같은 곳을 똑같은 코스로 여행을 2번을 갔던 적이 있어요. 네, 이제 충청도에 있는 단양. 네. 맞죠. 네, 단양을 갔다 왔는데 친정 식구들이랑 한번 갔다 오고 너무 좋아가지고 시댁 식구들 모시고 네, 한 번 더 갔었어요. 그때 토끼님 왜 이렇게 아니 좋아하세요? 괜히 벌써 머릿속에 그려져가지고. 네. 처음에 가서 제가 그 콘도에 묵었는데 이제 방을 예약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워터파크에서 같이 놀았어요. 그래서 그날 저희 형부가 일이 생겨서 같이 못 가서 저희 언니가 딸 셋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저희 가정이 같이 간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아이들 5에 그 아빠 역할을 혼자 온전히 해주면서 워터파크에서 너무 재미있게 잘 놀아줬어요. 굉장히 그때 참 기억이 좋았고 숙소를 제가 직접 콘도를 예약한 게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숙소를 예약하면서 거기서 물어보신 거죠. 콘도형으로 드릴까요? 호텔형으로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 의미를 제가 몰랐던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뭐 기왕 주시는 거 호텔 같은 걸로 주세요.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취사가 불가능한 맞아요. 네, 예. 그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예. 그거를 직접 예약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예약을 하고 대신 보통 콘도형을 많이 선택하셔서 그랬는지 뷰도 너무 좋았던 거예요. 재밌게 잘 다녀오고 추석 때 시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형님네 식구들이랑 다 같이 갔어요. 그런데 뷰는 주차장 뷰였던 거예요. 그때는 콘도형이었어요? 네, 그때도 콘도형으로 호텔형으로 했었어야죠. 그랬어야 되는데요. 모르는 척 호텔형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콘도형으로 하고 바깥에 이렇게 강이 예쁘게 보여줄 줄 알았는데 빼곡한 주차장. 네, 그랬고 또 추석이다 보니까 추석 당일날 모시고 갔더니 근처에 제가 알아둔 맛집이 모두 문을 닫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곤란했던. 네, 그래도 그때 그 여행을 계기로 명절 때 집에서 굉장히 음식을 많이 차리고 이렇게 지냈었거든요. 그런데 바깥으로 한 번씩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되었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네. 설 때 그렇게 가족이랑 네. 외부로 여행 나가서 시간 보내는 건 정말 저의 로망이에요. 네, 참 좋았던 기억이 됐고 약간 물꼬를 트게 되는 네, 귀한 경험이긴 했어요. 네, 네. 물론 이틀 동안 가는 식당마다 문 닫았고 네. 행사장도 다 쉬고 그래서 좀 곤란하기는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콘도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또 나름 좋았던 네. 정말 그런 가족이 기억이 오롯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겠네요. 네. 네. 제가 생각했던 그런 에피소드는 아니네요. 네, 네,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더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저도 지금 봉봉님처럼 같은 장소에 2번 갔던 그 여행인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3년 전에 저희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때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따뜻한데 가까운 데를 찾아보자 해서 오키나와를 여행을 다녀왔어요. 근데 네. 4일 동안 날씨도 너무 반짝반짝 막 하늘 파랗고 정말 그 여행 화보에서 볼 것 같은 풍경들만 보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여기를 우리가 다음에 꼭 다시 한번 오자라고 결심을 하고 온 여행이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겨울에 네. 늘 항상 움츠려 계시는 그런 계절이어서 아버님 더 아파지고 힘들어지시기 전에 이렇게 추운 겨울에 그냥 좀 따뜻한 데서 마음 푹 놓고 이렇게
감기 걱정 없이 편히 계시다 오면 좋겠다 싶어서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고 이번에 겨울에 오키나와 여행을 다시 또 갔다 왔어요. 비슷한 기간에 12월에 아버님 건강은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기 전에 네. 기도 부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아버님이 감기에 걸리시면 지금 폐 섬유화를 앓고 계신데 네. 되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감기에 절대 걸리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위 집사님들한테 그 기도 제목으로 되게 많이 부탁을 하고 또 여행 떠나기 3일 전에 저희 딸 반에 학교에 저기 독감이 너무 친했던 그렇죠. 친구들이 절반 이상이 학교에 못 올 정도로 그래서 저희 딸도 콧물이 나기 시작했는데 얘가 독감에 걸리면 여행을 못 가는 거고 시간 내는 게 어려우니까 네. 학교를 안 보냈어요. 네. 네, 엄청 대단한 준비네요. 네, 중학생 연말 되게 뭐 수행평가랑 할 게 되게 많았는데 저희 딸아이는 학교 빠지는 거를 세상에서 제일 싫어해요. 너무나 학교 가는 걸 좋아하는 아이라서 되게 큰 결심을 하고 엄마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랑 이렇게 여행 가는 게 네. 되게 힘들게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집에서 3일 동안 학교를 안 갈 정도의 상황은 아니고 그냥 콧물만 좀 났는데 그냥 집에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행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행히 잘 떠났는데 지원이가 독감까지 안 가고 그냥 감기로 끝나고 여행을 출발을 했는데 분명히 3년 전에는 날씨가 정말 네. 너무 반짝반짝 예뻤던 그 오키나와 섬이 비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12월에는 오키나와에 비가 잘 안 내리는 겨울에 비가 잘 안 내리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내가 보여드리고 싶은 그 에메랄드빛 바다랑 푸른 하늘이 없고 계속 부슬부슬 비가 오니까 그런데도 어머니, 아버님은 연신 너무 행복해 네.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네. 차를 렌트해서 섬을 계속 돌았는데 뒤에서 손주, 손자들하고 같이 막 퀴즈도 내면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계속 연신 네. 좋아하시고 저희 어머님이랑 여행 가기 전에 계속 어머님 사우나 하는 거 좋아하세요? 뭐 이렇게 좀 여쭤봤어요. 좀 저희는 한번 가봤으니까 어머님 아버님 취향에 좀 맞게 숙소 선택을 하려고 했더니 네. 어머님이 좋지 그러셔서 일부러 그쪽에 온천들이 좀 있어서 밤마다 다 온천을 할 수 있는 호텔 숙소를 예약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도 아들만 둘을 키우셔서 한 번도 이렇게 목욕탕에 누구와 함께 가보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맞아요. 딸이 있어야지 네, 가지. 교회 권사님들 외에는 같이 가보신 적이 없는데 네. 처음으로 며느리랑 손녀딸이랑 이렇게 셋이 밤마다 그 바다가 보이는 통창이 보이는 곳에서 사우나를 하셨는데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이 막 할머니 등도 밀어드리고 같이 그 건식 사우나 안에도 들어가고 탕에도 들어가고 하는데 어머님이 항상 어른들은 패키지 여행만 다니셔서 자유여행을 해외로 다녀보신 적이 없잖아요. 네. 이런 여행도 있구나. 내가 가고 싶은데 가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4일 동안 날씨는 비가 오고 별로 좋지 않았는데 부모님들이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걸 보니까 이게 기쁘면서도 너무 제가 마음이 왜 진작 이렇게 못했을까 하는 그런 좀 더 너무 늦은 것 같은 안타까움에 좀 한쪽 구석이 마음이 무거웠어요. 근데 돌아오는 순간까지 아버님 아프지 않으시고 즐겁게 여행을 잘 마무리해서 그게 지금 가장 기억에 남고 되게 뜻깊었던 아이들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남편한테는 말할 것도 없고 남편은 네. 뭐 너무 좋아했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여행이 너무 감사하고 기억에 남았어요. 네. 정말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진짜 절절히 느껴지는 그런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네, 진짜 맞아요. 부모님을 사랑하셔서. 아이가 그걸 다 봤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여행을 가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준비하고, 약 헌신도 하고요. 예, 그렇게 했던 것들을 봤던 그 아이들에게 되게 귀한 그런 추억이 됐을 것 같은데요. 네. 다시 생각해도 네. 그렇죠. 눈물 날 정도로 너무 귀한 시간이었어요. 그러셨구나. 정말. 네. 전 제가 지난번 어떤 에피소드 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희 엄마가 저기 천국에 가신 지 그렇게 오래 지나진 않았는데 이렇게 그 엄마의 모습을 떠올릴 때
그 사진을 찾게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 찍어놓은 사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토요일에도 학교 가고 회사를 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놀러 갈 수 있는 날이 주일밖에 없는데 저희 아빠가 엄마한테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안 돼, 교회 가야 돼. 그리고 안 가셨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막 여름 휴가 때도 그 여름에 며칠 휴가를 이제 저희 교회는 뭐 그 여름 수양회가 너무 중요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막 소중한 휴가를 막 꼭 수양회 가가지고 막 3박 4일씩 쓰고 그러셔서 추억이 많이 사진으로 남기는 추억이 많지 않아서 아쉽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진짜 너무 행복한 여행이셨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도전이 많이 되네요. 네. 저는 아이들이랑 여행을 가면 좀 많이 걸어요. 그래서 애들 어렸을 때는 이제 저희가 그 서울이 아니고 수도권에서 살거든요. 그러면 방학 때 서울 구경을 가는 거예요. 네. 배낭을 메고 전철을 타고 서울 이제 도심 한 부분에 이제 내려가지고 거기서 쭉 걸으면서 그 도심을 이렇게 훑는 거죠. 네. 무슨 이렇게 훑다 보면은 서점이 있으면은 들어가가지고 보기도 하고 무슨 전시회가 있으면은 들어가서 구경도 하고 맛있는 맛집 그때는 맛집 같은 것도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볼 생각도 못 해보고 지나가다가 애들이 먹고 싶다 그러면 들어가서 막 먹고 했던 약간 무계획과 그런 것들이 합쳐져가지고 즉흥적인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일종의 배낭여행 같네요. 그 네. 서울로 떠나는 배낭여행. 그렇죠. 해외로 우리가 배낭여행 많이 가잖아요. 근데 서울로 아이들과 그렇게 서울 구경을 다녔었어요. 네, 배낭여행은 왠지 산으로 들러 가야 될 것만 같은데 도심으로 가는 배낭여행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여행을 이렇게 계획을 하다 보면은 계획을 많이 하고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이렇게 즉흥적으로 가셔서 이렇게 그때그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계획을 해서 갔을 때 그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은 때도 참 많고요. 네. 또 돌발 상황이 왜 이렇게 여행 중에 많이 생겨요? 그게 여행의 또 가장 큰 매력 아닐까요? 그걸 매력이라고 받으면 되는데요. 네. 그걸 또 되게 스트레스로 그럴 수도 넣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네. 어떠세요? 저는 얼마 전에 남편한테 여행을 가려고 이제 둘이 계획을 하면서 남편이 저한테 가고 싶은 데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가고 싶은 데가 있는데 꼭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되게 긴장됐겠죠. 그래서 자기가 최대한 노력해 볼 테니 얘기를 해보라고 해서 제가 가고 싶었던 그곳은 남편이 계획해서 가는 곳이었어요. 네. 네. 어딘지 뭐 기간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남편이 준비해서 계획해서 그렇게 떠나는 여행을 저 한번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그러면은 봉봉님이 많이 하시는구나. 네, 평소에 저는 주로 어딜 갈까 뭐 이런 것도 짜고 네. 저는 여행도 좋지만 여행을 이렇게 계획하는 떠올리고 거. 계획하고 이런 과정을 더 좀 즐기는 재밌죠, 면도 있는 것 그게.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때는 막상 여행보다도 그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설렘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해보니까 매번. 그래서 이번에는 남편한테 한번 제가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알겠다고. 그런데 정말 정직하게 초록창에다가 네. 뭐 10월 가족 여행 이렇게 남편이 검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가장 윗줄에 나오는 광고를 보고 남편이 클릭을 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것도 검색해가지고 물어봤군요. 굉장히 막막했었나 봐요. 도움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막상 가보니까 루찌라고 하는 체험 활동이 있어요. 네. 네, 약간 카트라이더 비슷한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지역에서 타고 내려오는 그런 걸 체험하는 건데 정말 그거 하나만 달랑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 타고 2번 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광고에 낚이셨구나.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재미는 있었는데, 네. 재미는 있었는데 이 다음 애프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남편이랑 제가 당황스러웠던 네. 계획이 거기까지였던 거죠. 네. 그 루찌? 네. 네, 그거 체험하는 것까지. 그랬어요. 그래도 네. 가보고 싶네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나무님은 어떠세요? 예, 뭐 여행 중에 무슨 뭐 돌발적인 일이 생긴다거나 좀 변수가 생겼을 때 저는 여행 중이라기보다 계획 중에 변수가 생겼던 기억이 지금 갑자기 났는데 저희 친정 아빠께서 자전거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일부러 퇴직하시고 1년 넘게 동네 자전거를 타시면서 훈련을 하신 다음에 4대강 종주를 다 하셨어요. 와, 대단하시다. 네, 정말 혼자 저희 친정이 충주인데 2박 3일 걸쳐서 저희 집까지 자전거 타고 오시고 와. 그런 식으로 전국에 그 모든 걸 해서 메달을 따셨거든요. 근데 네. 이제 손주가 제 아들이 지금 4학년이고 제 동생인 사촌이 똑같이 4학년 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두 아이하고 같이 아빠가 자전거 타는 게 이제 꿈이셔가지고 네. 얘네가 1학년 때부터 친정만 가면 자전거를 갖다 놓고 제 친정이 충주댐 근방이거든요. 그 충주댐 상금대 이쪽을 계속 돌면서 훈련을 시키시고 본격적으로 재작년에 이제 강원도 쪽 자전거 그 코스를 한번 밟았어요. 2박 3일 동안. 네. 그리고 나서 작년 봄에는 저희 가족이 제주도를 가서 제주도 일주를 했거든요. 아이들하고 아빠하고. 자전거 타고요? 네. 자전거로만 2박 3일 동안 계속 하루에 80km씩 해서 3일 동안 타고 저랑 올케랑 친정엄마는 렌트를 해서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다음에 먹을 네. 밥집 예약해놓고 네. 오면 얼른 먹여서 또 보내고 그럼 다음 만남 장소에서 만나는 식으로 3일 동안 했는데 아빠가 해보시니까 얘네가 이제 계속 할 수 있겠다는 욕심이 자꾸 생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작년에는 그럼 이번에 한강 종주를 해보자 해서 충주에서 출발해서 인천까지 한강을 따라서 가는 코스였는데 네. 처음에 가기로 했던 인원이 저와 올케랑 친정 아빠랑 아이들이랑 이렇게 5명이었어요. 네. 그럼 숙소를 잡을 때 5명이니까 5명 정도는 또 뭐 힘들지 않게 잡을 수 있었고 첫날을 양평에서 묵기로 했는데 그냥 친정 아빠한테 좀 좋은 데서 이번에는 좀 고급 호텔에서 묵게 해드리고 싶어서 되게 큰 마음을 먹고 검색을 하고 이제 거기를 막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동생도 간다. 그러더니 다음날 친정엄마도 간다. 그러더니 저희 남편이 나도 휴가를 내겠다. 이래서 갑자기 인원이 10명이 된 거예요. 네. 근데 10명이 호텔에서 묵기는 방을 막 서너 개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예산이 너무 초과가 돼가지고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막 알아보다가 근처 리조트를 잡게 됐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계획을 하는 입장에서 5명을 생각하고 막 식당이랑 그 코스 그 루트 자유여행이면 네. 바뀌어도 여길 가도 되고 저길 가도 되지만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동선 안에서 예, 한계가 식당과 있네요. 숙소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머릿속에 제가 좀 계획이 완벽해야지 마음이 편해하는 스타일이라 다 됐는데 갑자기 10명이 되니까 식당에 10명이 들어가는 것도 좀 민폐라고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막 갑자기 머릿속이 막 너무 혼란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인원이 늘어날수록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랬을 아니,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네. 간다고 하지 왜 안 간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 가는 거여서 나 모르겠다고 숙소 모르겠다고 동생 보고 네가 알아보라고 막 이렇게 좀 약간 짜증이 났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10명이 다 같이 차도 결국 되게 큰 거를 네. 렌트해가지고 뒷바라지 하는 인원이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자전거 타는 사람은 3사람이고. 네. 7명이 따라다니니까 그래가지고 그 막 큰 차를 렌트해서 그 자전거 뒤를 따라다녔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너무너무 기억에 남는 여행이 네. 됐어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밥을 여의도 시민공원에서 점심을 먹었거든요. 마지막 네. 점심을. 출발을 어디서 한 거죠? 출발은 충주댐에서 시작해서 네. 양평을 거쳐서 여주를 거쳐서 그쪽 이제 잠실 쪽으로 들어와서 그 한강을 따라서 여의도를 통과해서 인천 아라뱃길까지 가는 코스였어요. 야, 대단하다. 멋있다. 그렇네요. 그리고 뒤에 그 큰 차에 7명이 네. 서포트하면서 따라다니고 3명이 자전거 탈 네. 맛이 났겠는데요. 혹시 애들이 차에 태워달라 하지 않던가요? 근데 저희도 되게 놀라고 아빠도 되게 놀라신 게 그래도 아직 4학년이고 어리니까
그만 탈래요, 안 할래요. 어른들도 하기 힘든 자전거 하루 종일 타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힘들겠죠. 이게 만약에 저희 아들 혼자만 할아버지랑 단둘이 타는 거였으면 아마 하루도 못 버티고 안 하겠다고 했을 수도 있는데 3개월 차이 나는 사촌하고 같이 하니까 내가 먼저 앞에 갔다가 이번에는 네가 먼저 가. 이번엔 자전거를 바꿔 타. 서로 네. 의지하면서 한 번도 다툼도 없이 서로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자기들도. 그래서 여의도 그 시민공원에서 도시락을 그때는 이제 배달시켜서 시민공원에서 먹고 있었는데 너무 우리 같으면 막 잠깐이라도 쉬고 싶은데 좀 쉬어 얘들아 다리 아파 이런데도 밥을 막 얼른 먹고 둘이 또 자전거를 타고 노는 거예요. 거기서. 네. 참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좀 짜증을 내며 이게 계획과 너무 달라져서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아 너무 잘했구나. 그래서 내려오면서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내려왔던 그런 자전거 여행이었어요. 네. 계획에 중심을 맞추면 이제 여행이 더 이상 여행이 아닌 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좀 마음을 열고 충분히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염두를 하고 여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다툼이 되고 갈등이 되고 뭔가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 것처럼 네, 되어서 계획대로 안 되면 좋지 않았던 여행처럼 그렇게 기억에 남겨져 버리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지내신 것 같네요. 네, 아유, 그 뭐 여행하면서 여러 가지 뭐 돌발적인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 다투기도 하죠. 네. 근데 그때는 왜 여행 와서 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허비해야 그렇죠. 되나 하는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결국 나중에 또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시간도 좋았다는 그런 추억이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사진도 찍고 좀 추억으로 많이 남기고 아이들한테도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 저희 사모님 말씀 통해서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규칙을 세워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다음번 여행을 가게 된다면 이런 규칙을 좀 세워보면 좋겠다. 이런 거 우리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방송 중에는 어떤 규칙들이 나왔죠? 자녀한테 여행의 계획을 좀 짜보라고 하시거나 네. 예, 뭐 각자 좀 역할을 정해서 그렇게 여행을 다니기로 약속을 미리 하고 떠나는 거. 네, 뭐 그런 재밌었어요. 말씀들. 뭐 안전벨트 매개 그 체크하는 그런 역할도 있었고, 네. 뭐 아침에 가족들 깨우는 모닝콜 하는 역할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식사할 때 우리 기도하는데 그 기도도 좀 역할로 주면은 아이들이 즐겁게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다음에 여행 가기 전에는 가족끼리 약속을 좀 해보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던 게요. 여행 다니다가 예쁘게 말 안 하고 짜증내면 뭐 마이너스 점수 주기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 네, 재밌겠네요. 네. 플러스 점수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은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뭐 소원 들어주기 이런 거. 네. 그리고 여행을 시작할 때 뭐 여행지까지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가정 예배까지가 좀 어렵다면 매일 하루의 시작이랑 끝을 가족이랑 같이 기도하면서 해보기 이것도 평소에 일상에서는 하기 어려운 도전이거든요. 저희는. 네. 저희는 각자 짐을 잘 챙기도록 했었어요. 짐도 각자 모두 자기 짐은 자기가 다 가방을 챙기고 그렇게 물건들을 관리하도록 했었거든요. 그래서 각자 숙소를 뭐 출발할 때 혹은 숙소에서 나올 때 자기 짐 다 챙겼니? 항상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그거 말고도 역할을 가족 거를 서로 챙길 수 있는 역할을 좀 줘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작은 아이가 뭐 세면 도구를 모두 챙겼는지 서로 거를 좀 챙겨주고 뭐 큰 아이는 뭐 그 외에 뭐 책을 가져온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역할을 짐을 정리하는 것도 좀 나눠서 그렇게 서로를 섬겨주는 것들까지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요. 저희가 그
여행을 통해서 나 중심이 아니고 좀 가족을 좀 배려하고 생각하고 좀 다른 사람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방송 중에서 또 우리 사모님께서 가치를 리셋해보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그 여행 다니면서 주일이 껴있는 때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뭐 같이 모여서 가족끼리 가족끼리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대신할 수도 있기도 했는데, 그러기도 했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주변의 교회들을 좀 찾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지역마다 좀 교회가 분위기가 그 예배의 모습이 또 다 달라요. 되게 색다르기도 하고. 근데 여하튼 그 빽빽한 일정 가운데 엄마 아빠가 주일이 되면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찾고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 예배에 대한 그런 가치를 좀 잘 그렇게 되새기고 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도하지 않았던 건데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뒤늦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겠네요. 그 여행 통해서 아이들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깨닫게 되는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각자마다 좀 그렇게 심어주고 싶은 그런 가치들, 메시지가 있으세요? 저는 여행이 이렇게 놀러 다니는 것도 너무 좋지만 요즘 저도 일을 하고 남편도 일을 하고 아이들도 이제 큰아이가 중학교 다니고 이러니까 온 가족이 시간을 함께 맞추는 것부터가 이제 점점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여행을 자주 못 가는데 상황이 될 때 떠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고 여행을 가기 위해 가족들이 함께 준비하는 시간을 좀 더 같이 즐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여행이 약간은 의무로 좀 세워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의무라는 말을 하면 뭔가 좀 책임이나 어떤 즐기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는데 벌써 저희 친정 식구들 같은 경우에도 명절 때 너무 오고 가는 길 힘드니까 만나지 말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저는 참 아쉽더라고요. 조금 수고하고 힘들지만 이런 시간을 계속 가지고 만들어 가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간 될 때 그냥 뭐 여름에 휴가가 있어서 뭐 이럴 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족의 어떤 주기적인 정기적인 리셋 시기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은 여행을 가는 것을 꼭 어떤 기간 안에 한 번씩 해야 되는 뭐 멀리 가든 1박 2일로 근처를 가든 상관없이 함께 준비하고 그날을 좀 기대하고 이런 시간으로 의무사항으로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우리 가족 안에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가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네. 저희 교회에서는요, 자주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신데, 이 인생 자체가 하나의 긴 여정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가족이 또는 우리 한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 이 세상의 여행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 공동체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그 여행을 다니면서 저희 아이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마음으로 또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길을 가는 한 공동체다. 가족이. 네. 네. 이런 걸 심어주고 싶어요. 네. 떠났다가 그 집에 올 때 너무 막 럭셔리한 여행에서는 안 그럴 것 같고요. 좀 피곤하고 좀 고단하고 이런 여행길에 있을 때는 집을 막 그리워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그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서 그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사는 그런 나그네 삶에 대해서도 네. 약간 이런 것이 아닐까 하고 조금 맛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런 것도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이랑 나눠보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무엇을 먹었느냐, 무엇을 봤냐, 무엇을 했냐 이런 거에만 포커스가 맞춰지는 여행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했고 거기에서 오는 것들을 각자 느낀 것들 그리고 뭐 여행을 물론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그런 것들을 자연을 누리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더 잘 살기 위해 다녀오는 것들도
싶지만 꼭 요새 먹방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네. 유행이잖아요. 네, 많이 나오죠.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나서 정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않고 가족이 정말 온전히 쉼을 얻고 돌아오는 그런 여행, 네, 그런 것들을 좀 세워가고 싶은 도전이 많이 되네요. 네.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 새로운 것들을 그냥 가족과 함께 그것을 체험해 본다는 거. 네. 네, 그게 참 그 네. 의미 있고 귀하지 않을까 싶어요. 함께 있다는 것. 네. 네. 여행을 가면 특별히 물론 집안에서도 늘 같이 있는 가족이지만 여행지에 가면 더 이 가족 간의 끈끈한 사랑을 더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더 각별하고 내 남편, 우리 아이, 딸 잃어버리면 안 되고 막 이런 낯선 곳에서 더 가족에 더 끈끈해지는 걸 저는 많이 경험을 해서 네. 너무 그 시간이 더 소중하고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 가족 여행이라는 주제로 우리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 녹음하시면서 그 첫 녹음이셨는데 네. 우리 붕붕님 또 네. 우리 나무님 어떠셨어요? 네, 저는 당장 여행을 떠나고 싶어졌어요. 너무 여행을 가고 싶고 여행 다녀와서 또 한 번 더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또 지났던 여행들을 막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니까 또 아이가 중학생 가고 이러니까 이제 점점 시간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부모님들한테는 남겨진 시간이 길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또 2월 말쯤에 저희 시부모님 모시고 또 통영 따뜻한 데로 이제 조금 네. 한동안 또 움츠리셔서 좀 따뜻한 데 가서 바다 보여드리고 싶어서 통영 여행을 지금 계획 중에 있어요. 지금 네. 숙소랑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데 그 여행이 참 기대가 많이 되고 네. 이번에도 참 부모님이 기뻐하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에 네. 얼른 가서 숙소를 예약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부모님들은. 네. 네, 착한 아들 며느리세요. 네. 자, 우리 토끼님은 이번 그 가족 여행 방송 큐시트를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더 의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방송 녹음 어떠셨어요? 네.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가족 여행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같이 함께 여행 다닐 수 있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했고요. 네. 또 앞으로 또 저에게 주어진 가족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또 많이 남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새삼스럽게 감사했어요. 네, 맞아요.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늘 팟캐스트 한 꽃에서는 마더와이즈 방송 듣고 우리들의 이야기로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도 함께하니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